북한 자동차에 대한 엑스파일. 한국보다 이 밴댕이 더 많다고요? 그 말이 될까? 숙청 아니야? 북한 자동차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오붓하게 가는 거예요. 에? 남자세이지. 캠핑족을 위한 계절은 바로 여름. 미니버스 솔라티가 럭셔리 캠핑카로 변신했다. 잠시 후 솔라티와 함께 떠난 카톡쇼 캠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을 위한 이색 취미 끝판왕 등장. 취미용 드론부터 전문가용 드론까지 드론의 모든 것 집중 분석. 생생한 자동차 정보와 함께하는 카톡쇼. 오늘도 저와 함께 거침없이 질주해 주실 덕후분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도 불렀네 휘파람 휘파람. 죄송한데 복면가왕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식이면 못 나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억지로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관련된 자동차 소식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준비한 거예요. 아, 제 리액션 너무 안 좋다, 진짜. 사실 우리 자동차 덕후들 사이에서는 알고 싶지만 또 타고 싶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게 바로 북한차 아닙니까? 북한에서 만든 자동차는 뭐 뻐꾸기, 준마, 뭐 삼천리, 휘파람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북한 내에서만 만들어지고 또 북한 내에서만 타거든요. 이게 수출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막 맞아. 소문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가보지 못하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X가 더 많다더라. 맞아. 북한의 그 여자 경찰분들은 너무너무 예쁘다더라. 이런 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꼭 알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북한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저희가 정말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명도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히 운전도 해보셨겠죠? 예,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25살 때부터는 제가 직접 차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네.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면허증은 몇 살부터 딸 수 있습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면허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미성년자가 아니면 면허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쉽게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운전면허 학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 양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양성소에서는 운전 기술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이 자동차 양성소 1년 내지 2년을 졸업하게 되면 자동차를 설계할 정도로 완벽하게 기계, 자동차 엔진 분야, 하부 분야 다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국내도 국가가 있는 네, 이런 제도가 국내에 빨리 도입돼야 돼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화물 자동차 운전수였는데 네. 이제 자동차 양성소를 이제 2년 동안 이제 여기로 말하면 자동차 전문 학교입니다. 거기서 2년을 2년 다녀요? 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나와서도 또 저수로 몇 개월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완전히 이제 운전수로 발령을 받는 거죠. 네. 우주 왕복선 몰아요? 아니, 우리 왜냐면- 저번에 그 핀란드보다 더 심한데. 그러네. 그걸 몰랐네. 저는 궁금했던 게 막 보니까 화물차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게 버스인가 싶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래도 돼요. 북한은 점 세워주세요. 소비 줄게요. 네, 소비 이제 담배나 5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이렇게 딱 지고 있어요. 근데 아줌마들은 자기네를 아무리 이제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줄 거 뻔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딱 준비하고 길에서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있고요. 돼요. 이렇게 소비. 아가씨들은 좀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은 얼굴로 이제 딱 나가는 거예요. 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가씨들일 때는 돈을 달라고 안 해요. 아줌마들일 때는 무조건 돈을 받아내요.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네,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계획 속에 딱 감춰져 있었는데 네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북한과 자동차에 대한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이름하여 우리 차 덕후들을 위한 뇌가 섹시해지는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양. 하지만 지방에선 차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때문에 차만 보면 눈이 번쩍해지는 이들이 있어 주차할 때 방심하면 이것만 남는다는데 과연 정답은? 저요. 자동차가 놀이터가 된다. 놀이터? 네. 왜요? 자동차가 귀하니까 애들이 이제 막 올라타서 우리 70년대도 그랬어요. 소독차 뒤에 따라다니고 차 일단 세워두면 애들 다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지르고 가잖아요. 맞아. 자동차가 귀하니까 네. 놀이터가 된다. 우리 민웅 씨, 정답이지, 뭐, 이게. 민웅 씨는요? 저는 자동차가 귀하니까 응. 세워두면 자동차가 개털이 된다. 왜냐면 뼈만 남는다. 저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 막 옛날에 뭐 휠 이런 거 막 떼가고 막 벽돌로 괴놓고 바퀴 빼가고 이런 거. 그래서 다 털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아우지 간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아오지. 그러니까 그 주차 위반을 이렇게 하면 뭔가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정답을 공개할게요. 화면 보시죠. 주차할 때 방심하면 뼈다귀만 남는다. 주차할 때는 정말 많은데 정말 잘못 세워놓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바퀴 떼가고 뭐 백밀러 떼가고 이제 차 앞에 이제 유리까지 다 떼갑니다. 정말 뼈다귀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을 걸쳐서 차 분해 기술을 배우고 나오신 분들이 북한에 널려 있는데 아니, 잠깐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다든지 술 한잔 하러 이제 주인집에 잠깐 들어가고 차를 이제 네. 마당에다 세워놨다, 저 밖에다 세워놨다 이러면 끔찍해. 앞에서 한 사람이 아무것도 화장실도 갈 사이가 없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오고 차 주위를 뱅뱅 돌면서 지켜야 합니다. 와. 꺼내라. 무슨 근데 피라니아 같아. 암유리는 분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일을 어떻게 떼? 그래요? 북한 분들은 도적질하는 데는 되게 불가능이라는 게 상수인 것 같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이거 뭐 이게 뭐 드라이버 하나면 이 앞에 앞유리가 제일 비싸거든요. 앞유리를 그냥 순간적으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100m 달리기 해서 도망쳐서 없어집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뭐 간부들 참은 범접을 못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 차도 어디다 세워놓으면 다 뜯어간다. 김정은 차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돈이 돼요? 그거 못 떼가가지고 이거 시장이 엄청- 있어요? 뭐, 왜냐하면 있어요. 북한은 부품이 귀하기 때문에 한 번 더덕 맞히면 이걸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거를 혹시 서비스 센터라는 게 없잖아요. 교수님 그걸 혹시 장마당이라는 데가 100% 장마당에 네. 나가가지고. 그걸 전문 이제 장마당에서 작물아비가 전문 그걸 넘겨받아서 다시 마진을 뗐다 붙여가지고 그걸 전문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시 자동차를 네, 만들어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또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또 그걸 전문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청계천에서 인공위성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마당에 내놓고는 안 가면 팔죠. 한데 그냥 뚝딱 만들겠네요. 내놓고 뭐까지는 만들 수 없지만 네. 겉모양은 다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부품이 많다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 이런 거 부탁한다 하면 다 갖다 줘요. 제가 뭐 북한이 안 무서웠는데 요거 듣고 나니까 상당히 무섭네요. 네? 정말 그래서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백밀러 같은 거는 밥 먹으러 들어간다면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들어갔다 밥 먹고 또 나와서 끼고. 아, 진짜 내 차를 건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북한. 네, 재밌다. 북한 얘기. 파리의 개선문보다 높은 개선문이 평양에 있다. 김일성의 평양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개선문은 높이만 장장 60m. 그런데 이 문은 특정한 차만 통과할 수 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 사진 붙인 차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저거는 무슨 브랜드입니다. 저거는 BM 아니, 백밀러가 있는 차. 다 떼가니까. 안전운전 해야 되니까. 평양 개선문은 당 간부차만 통과할 수 있다. 216부터 시작해서 중앙당 몇 급까지 되는 간부들은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군보, 일반 차라든지 일반 택시라든지 이런 차들은 다 옆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국수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를 통과시키고 국수가 없는 사람들은 옆으로 돌아가죠. 제가 맞힌 거네요. 브랜드네 그게. 그 브랜드 따라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하고 항일혁명 투쟁을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6.25 한국 전쟁 때 나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뭐 돌아간 그 사람의 후손들이라든지 이런 애국적이나 혁명적인 가문들만 이 개선문을 지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배하고 있어요. 일본 차는 일체 그 개선문 가운데를 통과 못 시키는 내가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는 거죠. 일본 차는 또 이렇게 하대시예요? 아니 일본 차는 일제놈과 싸운 개선문이 그 김일성을 일제와 싸웠다는 개선문이 일본 자동차 통과니까 일제 차는 그걸로 통과 안 시키고 이제 그 스웨덴 차는 유럽차, 벤 이런 승용차들만 통과시키는 거죠.
와, 이렇게 북한과 자동차에 대한 재미있는 이슈들로 퀴즈를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북한 자동차를 둘러싼 미스테리를 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북한 자동차에 대한 미스터리 X파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지난 2월. 중국 전역의 민심이 들끓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모임을 가진 중국 주재의 북한 영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것이다. 엄격한 통제를 받는 북한의 간부에게 음주운전이 가능할까? 얼마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북한의 실세 김양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조학년의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73살을 일기로 배속하기도 서구하였다. 김양건이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는 의견과 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거물급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고위 간부들의 음주 사망 사고, 여기엔 어떤 배우가 숨어 있는 것일까? 네, 북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고위급 간부가 꽤 많네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죠? 통계는 정확치 않은데 아무튼간 음주운전으로도 돌아가고 뭐 차에 치여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차는 몇 대 안 되는데 하여튼 자동차 사고가 너무 많은 제가 거예요. 알기로는 아직 30만 대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북한에 있는 차량 대수가. 네. 근데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음주사고가 그렇게 많나요? 유명 권력자들도 교통사고로 많이 죽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 근데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운전대 잡았다 죽은 신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그 대표적인 게 1986년도라고 기억되는데 어진우. 인민군 차수였지 않습니까? 청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겸임했던 사람은 어진우밖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동강 초대소라는 평양 근교에 있는 그 별장에서 김정일과 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한 2시, 3시 때 자기 혼자 500형 S라인 500형 배를 몰고 오다가 시속 한 200km 시속으로 들어오다가 자기 혼자 들어오다가 그냥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가로수를 들이바꿔요. 절반 앞이 배가 없어질 정도니까 이게 없어졌다 완전히. 발견해서 병원에 실어다 준 교통안전원이 영웅 칭호 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사고는 많죠. 작년에도 그 김양건 노동부 부장 그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잖아요. 이런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많은데 남일 부총리, 뭐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죽었다. 그 배 S형 280형 상당히 큰 배인데 그 남일 부총리도 그렇고 김용순이도 차 사고로 해가지고 한번 죽다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재강이는 차 사고로 죽었고요. 김양 이제 말씀드렸듯이 김양은 다 김정일이 최측근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또 북한은 이렇게 은폐 잘 시키잖아요. 그 술자리 파티 정치하다가 술자리에서 말 실수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숙청량 제거하기 위한 그저 마지막 파티 형식으로 한 게 아니냐는 수도 생각이 있고 또 드네요. 견제 세력에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죠. 김양건이가 죽고 이제 김용철이가 그 자리에 가면 이거 음모다. 제가 그랬는데 바로 한 달 있다 바로 가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운전사들이 운전을 해주니까 그 권력자들은 직접 운전대를 잡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별장 들어가거나 김정일이랑 같이 먹을 땐 이제 그런 차를 들어가는 차가 딱 한정돼 있고 이건 누구도 운전수가 없어요. 자가용으로 줬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해야 돼요. 왜? 비밀 때문에. 거기서 먹고 노는 게 운전기사들 때문에 몇 시까지 놀았다. 이게 다 나오니까 딱 혼자만 들어간다. 특각으로. 근데 이 고위층 파티가 그렇게 비밀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부들이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끼고 술 먹는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고위 직간부들이나 뭐 이런 높은 분들이 음주운전하면은 이 사회면에 아유, 크게 나잖아요. 요즘에는 인생이 끝나죠, 뭐. 큰일 나죠. 그렇죠. 그냥 딱 네. 끝나는 거죠, 이제 딱. 네. 언론에 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만 안 나가면 우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언론에 지금 공개되면 그때 문제, 사회적 이슈가 돼버리는데 북한은 언론 자체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덮어주기 국구바지 그런 걸 누가 언론에 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뭐 고이든 타이든 간에 북한에서 음주운전 한다는 거는 차를 가진 고위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냥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매일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음주운전이 잘못된 거란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이제 화물 트럭 운전사들한테도 이제 가끔 교통 경찰들이나 남자 교통 경찰도 있거든요. 일부러 이제 자기가 휘발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건덕지 잡기 위해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거나 이제 차를 딱 세워서 동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뭐 근데 음주 뭐 이게 단속하는 이런 입냄새 맡아보는 그런 것도 없어요. 술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전운동지 잘못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신가 그러면 휘발유 여기다 빵통에다가 5kg만 뽑아놔. 휘발유 뽑아놓으면 가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밤에 운전하는 사람들 잡으면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술 마시고 음주운전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 술을 다 마시고 운전해도 크게 걸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집계가 안 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엄청 많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화물차에 뭐 아까처럼 이제 사람이 트럭에 이제 가득 탔는데 운전수가 술을 먹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또 이제 뭐 저술련 고개 높은 고개 가다가 이제 뒤집어져서 사람들도 이제 사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중앙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이제 뜨지 않는 거죠. 네. 폐쇄적인 나라 북한이기에 가능한 일들인 것 같은데 2013년 북한이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를 통해서 교통질서 문란행위의 대표 사례로 음주운전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이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수입차.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빨간색 미니를 보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김부자 소유의 차는 물론 선물용으로 들여온 수입차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3대로 이어진 수입차 사랑은 여전히 이상무. 김일성의 지스 리무진, 김정일의 W140, 그리고 김정은의 차로 추정되는 RA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차를 소유한 그들이지만 김일성 3대의 넘버원은 바로 독일 M사. 아무리 값비싼 차로 의전을 한다 해도 자신이 타던 M사차를 고집했던 김정일. 죽은 후에도 M사의 차와 함께 묻히길 원했던 아버지 김일성. 이들의 브랜드 고집은 방탄차를 구입할 때도 변함이 없는데 3대째 이어지는 수입차 사랑.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지금 밝혀진다. 김정은 좀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M사의 방탄차를 구입했다고 해요. 네, 작년 10월에 독일에서 신형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S600 가드라는 차인데요. 그 차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유리도 뭐 한 3cm 정도 되는데 3cm나 돼요? 유리 두께도 조절이 돼요. 얇은 유리, 안에 두꺼운 유리, 방탄 유리 따로 올라오기도 하고. 얼마예요, 그럼? 차값이 뭐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싸도 한 4, 5억 정도 하고요. 비싼 거는 15억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무슨 돈이 있길래 맨날 보면은 막 인민들은 막 굶어 죽고 맨날. 꽃제비들 있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북한은 인민들이 쓸 돈은 없는데 1인 독재자가 쓸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비자가 없네. 아니 1인 개인이 뭐 한 40억 달러를 항상 예비해 두고 썼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들어오는 루트가 이 본사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전엔 본사를 통해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직접 수입했고 네. 지금 못한다는 건 뭐냐면 유엔 제재가 지금 하고 사치품을 못 수입하게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제재를 걸어놨기 때문에 네. 사치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건데 대신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같은 유령 회사들이 페이퍼 회사들이 엄청 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 600형 신형가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을 때 2주년 때 김정일이 깃발 달고 나가는데 최신형 600형 나왔지 않습니까? 제재 걸어놨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독일에서는 판 적이 없는데 거기 있어. 그러니까 다 들어갑니다. 장마당에서 만든 거 아닐까요? 하긴 장마당에서 뭐 못 김정은이 만드나? 만들려면 못 만들면 총살하니까 또 만들었는지 조립했는지 모르죠. AS 세타 같은 게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그런 것까지 그냥 거기서 다 고치는 기술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있나요? 아니죠. 이런 중앙당 차라든가 허위국 차라든가 김정은이 차는 장중앙인의 수리소, 허위사령부 수리소 따로 있는데 거기는 그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새 부품이. 그 자리에서 공수해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 차가 북한에서 생산된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하도 김정일이가 벤 땅이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 승용차 공장에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벤츠 모형 220평, 200형, 이제 200형 벤츠 모형을 이걸 모델을 갖다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 하고 지시 내리니까 망치로 두들고 한마로 깨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가관이에요, 또. 일단 엔진을 수입한 게 아니고 엔진까지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일단. 그런데 가는 게 속도가 안 나. 100km만 넘어서면 물이 끓어. 이제 낮에 따갖고 터져요. 저희 이제 삼각별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있는 거는 그 오각별, 그 이제 공산당. 불가사리 마크네. 네, 그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츠 마크 대신 붉은 별 마크를 달고 차 이름도 붉은 별이었습니다. 벤츠 아니고. 붉은 별. 예. 그러다 1년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적인 수가 많다기보다는 벤츠가 이게 다른 상대적으로. 외제차가 네. 거의 없다는 건데 그게 일본 차가 갑자기 없어진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북한에서는 차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벤하고 스웨덴 차, 볼 뭐 이런 차가 이제 이 두 가지였는데 후에 이제 70년대 중반, 80년대부터 저 청년으로부터 더 들어오면서 차였어요. 일제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뭐 택시도 다 아닙니까 일제. 네. 그렇게 해서 다 다니다가 2007년도 고이즈미하고 2000년도 하다가 차이 풀어왔을 때요? 네, 사이가 나쁘니까 김정일이가 열받으니까 저거 몽땅 다 용광로에 잡아요라 해가지고 싹 다 폐기해버렸어요. 멀쩡한 거를 멀쩡한 거를 그냥 꼴보기 일제 차는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싹 다 용광로라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네, 다 용광로에 내래 일제차 다 꼴배기 싫다오. 다 용광로에 가버리라오. 그때 당시에 싹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아무리 좋아하던 차다도 김정은 잘못 보이면 자동차를 제조한 국가 일본 막 틀어지면 용광로로 직행해버리잖아요. 진짜 살벌한 나라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독일 M사에 대한 사랑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 어디 있게? 우리 자기 눈에 별이 떴네. 눈만 마주쳐도 마냥 좋은 연인들. 하지만 북한에서 애정 행각이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용감한 커플이 있었으니 바로 김일성의 딸이자 김정일의 유일한 동생인 김경희와 평민 출신의 남자 장성택이다. 김일성 대학의 동급생으로 만나 사랑을 키워갔던 두 사람. 하지만 출신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했던 김일성 일가는 장성택을 원산으로 전학시키는데 사람이 꺾일 수 있으랴. 주말마다 연인을 만나러 갔던 김경희. 그런 그녀의 발이 되어준 것이 김일성의 자동차였다. 김경희와 장성택의 러브스토리가 알려진 후 북한 연인들에게 자동차는 워너비 아이템이 됐다고 하는데 북한 연인들의 자동차 연애 카톡쇼에서 화끈하게 밝혀드립니다. 야, 북한에서 자동차 연애 이거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림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북한에서 자동차 연애법 있다면서요. 좀 예전에 해주시죠. 그러니까 영화배우 우인이라는 그런 이쁜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차 안에서 그 귀국자 남자분 이제 그분이랑 제일 겹하고 연애를 하다가 질식사로 이제 죽었습니다. 왜 질식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차에서 뭘 히터를 틀어놓고 둘이서 얘기를 오래 했는지 남자는 이미 술 먹고 죽어 있는 상태고 여자는 질식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총살당했어요. 네. 그래서 차 연애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거 그땐 듣긴 들었는데 근데 다 고반 다 나체 상태였어요, 두 분이 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얼마나 폭군이나 보십시오. 여자가 바보가 뇌가 잘못돼가지고 가스를 마시다 보니까 가 돼버렸으니까 뭐라 하나 우리 장애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효과 있게 써먹으라 해서 영화 배우, 예술인들, 영화 배우, 무용 배우 모든 예술인 5,000명 대공연 할 때인데 공개 총살했어요. 예술인들한테 보여주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 자동차 연애를 할 때 뭐 이렇게 선택된 소수만 할 수 있겠지만 딱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트할 때 음악을 또 어떤 거를 트냐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나오고 저는 하잖아요. 진짜 김정일도 남한 노래 즐겨 듣는다고 그렇게 컬렉션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남한 노래 듣는데 북한 노래 안 사실이에요? 들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에는 김정일이 그 최진희 씨가 부르는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네네. 그 노래를 기밀 파티할 때 뭐 당정위원회 간부들도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교수님도 아마 그 노래는 아실 것 같아요. 저희 그 파티할 때 한국 노래 다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80년대 초부터는 김종일 덕분에
한국 그 뭐 인기가요라는 테프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한 84년도로 기억되는데 그 인기가요에 뭐 고향처녀 그때 그 고향처녀 여기 오니까 그 노래 하나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자동차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아무나 탈 수 없죠. 그 간부 운전사들 예. 그분들이 진짜 큰 권력을 행사한다고 들었는데 아유, 그렇죠. 그분들이 연애도 너무너무 잘하겠어요. 보통 자기 마누라 뭐 총각도 있고 뭐 장가 간 사람도 있지만 마누라가 한 다섯 명이었으면 다 있어요. 근데 아니, 연애 애인들이. 북한은 일부 다처제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네. 친한 여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들이 더 붙어요. 그런 차가 운전수한테. 왜냐하면 간부한테는 접근할 수 없지만 이 운전기사한테 접근하면 간부하고 뭐인가 연계될 수가 그래서 있잖아. 되니까. 더 편하게 권력을 그거랑 쓰죠. 똑같아요. 우리 되게 유명한 진짜 슈퍼스타 매니저는 거의 슈퍼스타입니다. 다 자기 선에서 뭐 하면 이런 거 우리 갖다 대지도 못해요. 뇌물을 줘도 간부한테는 못 줘요. 그러니까 운전수한테 다 와서 줘. 그럼 메신저가 50%는 있어야 제가 되니까. 먹고 50%만 갖다 준다. 운전수를 통해 가지고 다 주죠. 그러면 진짜 여성들 입장에서도 운전기사가 인기가 참 많겠네요, 남자로서. 인기가 정말 짱이에요. 그냥 화물차 운전수도 아니고 벤츠를 mon다든지 아니면 모는 그런 장관의 운전수잖아요, 민웅 씨가. 그러면 그 운전수한테 정말 잘 보이게 해서 맛있는 것도 좀 한 번 좀 태워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둘이서 또 연애도 많이 가지고 네 그리고 이분이 권력은 정말 그 장관의 권력하고 똑같이 맞먹는 거예요. 뭐 여기다 부탁해서 찌르면 이분이 또 장관한테 얘기해서 또 그게 해결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권력이 막강합니다. 약간 운전수면은 어느 정도 얼굴이나 체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것 같고 하니까. 운전수들은 보면 다 이제 꽃미남이에요. 잘생기고 정말 봐도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탁 매혹이 가는 그렇게 이제 아저씨들인데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늙지가 않더라고요. 다 청각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자외선은 잘 안 받고 이게 안에만 예.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양복 탁 입고 이제 옷 제복 입고 깔끔하게 있으니까. 입고 구두를 항상 신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딱 보면 간부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송지 아나운서. 네. 그러면 우리 석 기자, 장 기자 어때요? 북한에 가면 장 기자나 석 기자님 같은 인기예요. 북한은 남성분들이 되게 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푸짐하고 인상이 좀 이렇게 웃는 인상, 후더분한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둘 중에서 그 인기 나온 꼽자면은 북한 스타일로? 넘버원, 넘버투라고. 살에 밀린 거야, 이거 살에 밀린 거야. CG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민웅 씨 같은 스타일은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인기 짱이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남자가 얼굴을 이렇게 쪄보면 죄송한데 적제비상이라고 하거든요. 적제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문화나 현실은 정말 다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족과 함께 우리 정말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렇게 한번 쫙 밟고선 드라이브 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캠핑의 계절. 캠핑카로 즐기는 색다른 캠핑을 꿈꿔보지 않은 이가 어디 있으랴. 하지만 접근성이 어려운 캠핑카는 여전히 국내 캠퍼들에겐 그림의 떡. 그래서 카톡쇼가 준비한 핫 아이템이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 토종 캠핑카 솔라티입니다. 앰뷸런스, 어린이 버스, 장애인차 등과 더불어 다양한 스타일로 라인업에 출시된 솔라티. 오늘 신차 저격의 주인공은 팔색조의 매력을 갖춘 H사의 캠핑카 솔라티입니다. 캠핑 욕구 불러일으키는 솔라티의 매력을 파헤쳐 봅니다. 푸른 들판 사이를 달리는 오늘의 신차 솔라티. 그리고 오랜만에 떠나는 캠핑에 한껏 들뜬 이들. 세 남자가 전하는 국내 최초 솔라티 캠핑카 시승기. 지금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차체 크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조금 큰 스타렉스?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딱 맞아요. 좀 큰 스타렉스. 그리고 이 와인딩 로드를 갈 때 이제 뭐 지금 팔걸이 이렇게 잡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돼.
많이 누르시네요. 이게 운전 자세가 일반 차랑 좀 달라서 약간 어색한. 아, 이게 이제 안전벨트가 목에 많이 끼시지 않으세요? 많이 껴요. 그지? 이게 이렇게 앉아야 돼요. 완전 똑바로 앉아야지. 아, 이 상태로는 정말 여행 가기는. 안전벨트가 높낮이 조절 장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하니까. 요거 지금 우리 성인이 하기에도 이런데 뒤에 애기들 주로 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못 앉지. 대책이 없습니다. 불운이죠, 이게. 더군다나 토크가 부족하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야, 이거는 그냥, 고갯길 드리프트 주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 커브길이 잘 돌아나가요, 이게. 재밌어, 운전이. 오! 야, 이게 수동이라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아, 근데 나는 피곤을 떠나서 커브길에서 와인딩 재밌게 타다가 왔어요. 뒤에서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재밌던데. 달리는 호텔이라 불리는 캠핑카. 한눈에 봐도 크기가 엄청난데요. 바퀴부터 그릴까지 하나라도 빠질세라 꼼꼼히 외관을 살피는 세 사람. 과연 솔라티 외관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육각형 그릴이 승용차에서는 여러 가지 이색적인 그리고 또 개성을 좀 표출할 수 있는 거지만 상용차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런 이제 약간 좀 불안정한 라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이 몰딩,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하나 큰데 이게 하나의 또 캐릭터 라인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우람해. 이 덩치가요. 일단 타고 있으면 이렇게 그 지붕이 높아서 편하긴 한데 이 차를 어디서 주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관을 이렇게 바꿔 운전하고 계속 오는 바람에 이 실내에 아기자기한 그런 면들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죠. 캠핑카의 백미는 안에 얼만큼 이 세팅이 잘 갖춰져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봐야죠. 그렇죠. 들어가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발판을 밟고 좀 럭셔리하게 올라가 주셔야지. 발판이 있는 걸 어떻게 또 아셨어요, 또? 어때 캠핑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판. 난 저는 이게 낭떠러지 같은 데 딱 세워놓고 이거 다이빙 때로 쓰면 어떡하지? 이게 뭐 저기 엄청난 몸무게도 견디는 중이에요. 야,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가스레인지 있고, 싱크대 있고, 다 있어. 이게 냉장고인가요, 이게? 냉장고 안에 왜 고기는 없대요? 근데 내 생각보다 냉장고 사이즈가 문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원터치식으로 안 열리게 돼 있어. 위에 수납장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원터치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니, 이게 특징이 보면, 이게 수입 개조한 여러 가지 캠핑카를 보면 딱 탔을 때 되게 럭셔리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까지는 않아. 근데 적당히 그냥 잘 꾸며져 있는데 마무리가 럭셔리한데 그런 차들은 보면 허술한 데가 많잖아요. 알고 보면 여기 막 떠 있고 막 이빨 안 맞고 뭐 볼트 튀어나와 있고 한데 이거는 그래도 메이커에서 만든 거니까 둥글둥글하게 돼 있잖아요. 끝이 모서리가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서 어디 부딪히거나 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배려를 했고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간접으로 이렇게 싹 다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이런 게 되게 실용적이고 또 심미적으로 또 좋아 보이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자나? 여기서 두 명이 두 명이 여기서 한 명. 키가 한 180 정도까지 잘 수 있겠어. 충분한데요? 180까지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혼자 자는 거고. 성인 남성이 누워도 충분한 2층 침대.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앞좌석을 뒤로 돌린 후 2열 시트를 눕히면 넓은 침대로 변합니다. 여기 누우니까 저기 하늘이 다 보이네요.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화장실을 만약에 샤워실로 개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열고 이쪽을 닫고요. 이쪽 문을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네요. 여기 빠지게 되고 여기에 옷걸이 같은 것도 있고 수건걸이 이런 거. 야, 아기자기하게 많이 준비해놨다. 근데 나는 화장실 없애고 여기다가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다른 장치를 넣었으면 좋겠어. 사실 이 안에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샤워실 가족이 갔을 때는 또 다를 수 샤워실 있어요. 개념으로 쓰는 거로 해서 급하게 화장실 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TV나 에어컨 등 내부 전기를 일일이 켜고 끄지 않아도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솔라티의 숨은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거 하나가 지붕 위에 200와트 상당의 태양 지별판이 있다는 연료 안 쓰고 연료 안 쓰고 엔진 안 돌리고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 이제 점심시간도 됐고 네. 나가서 맛있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또 시간을 재밌게 보내자고요. 근데 삼겹살 한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우라고 그러자. 드디어 본격적인 캠핑을 시작하는 세 남자. 어닝을 펴고 테이블과 의자만 세팅하면 나만의 캠핑장 완성! 뭐 따닥따닥 소리 나는데? 머리만 아픈데. 그거 한 번 붙이느니 한 번 부는 게 훨씬 낫다. 아니야, 이게 훨씬 잘 붙어. 그러니까 어플 붙었다. 내가 하는 순간 물이 올라오잖아. 아니 왜 이래? 내가 천천히 이렇게 고기를 넣어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지. 내가 이만큼 해서 살려놓은 거야. 아니라니까 이거를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잖아. 남자 3명이서 캠핑 왜 와? 이게 그게 아니. 나 올라왔어 벌써. 이게 아니 이게 아유, 다 죽은 게 다 죽어. 이거 해줘야 된다니까 천천히 이거를. 버섯도 있고. 브로맨스. 좋아. 그리고 일단 이게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 일단 펼쳐놓고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캠핑의 감성이 돋는데 근데 오늘 사실 비가 살짝 오지 않습니까? 더 좋아요. 네. 그런데 이런 날 캠핑을 하면 살짝 불안하거든요. 텐트라든지 그리고 어니 이런 게 작아가지고 비 맞을까봐 걱정인데 든든해. 이렇게 큰 어닝이 위에서 딱 비를 막아주는 데다가 요참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막 딴 데는 아까 비 오니까 막 뭐 왔다 갔다 거리고 뭐 민방훈련 하더라고요. 근데 딱 우아하게 네. 어닝을 펴서 딱 피니까 또 비가 오고. 어닝도 다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간편하게 일단 달고 다니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1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주어지는 그런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는 렌트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카 솔라티스.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지 꼼꼼히 따져볼까요? 저는 이 차가 합리적인 캠핑 또 합리적인 만듦새 착하게 만든 차 같아요. 안에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소박하게 오래 써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소재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좀 성숙하게 만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안에 장치 같은 것도 과하게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 과한 거는 와인셀러 전동식으로 나오는 거. 그것만 분위기 좀 낸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오바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단정합니다. 침대에 딱 누웠는데 바로 머리 위치에서 하늘이 딱 보이더라고. 그 선루프식으로 돼 있는 게. 근데 그게 투명하게 심지어 투명하게 돼 있어서 별 보면서. 서건서건 이렇게 하루를 얘기하면서. 예전에 그 캠핑카 기억나시겠지만 이걸 뭐 접고 이걸 내리고 이걸 펴고 막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게 간단하게. 그런데는 좀 단점이요.
약간 거추장스럽고 꺼내고 뭐 이렇게 조립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차들은 이 바닥 공간이 전체가 다 침대처럼 나타나서 한 3명도 옆으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고 한 4-5명, 6명 정도가 모여 앉아서 뭐 술잔도 한 잔 기울이고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카드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솔라티는 이제 그런 공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2열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그 벤치 시트가 있는데 이건 되게 불편했는데 약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약간 리클라이닝이 되도록 나온다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개선되면 나을 것 같긴 해요. If you would tell me I'm the only one that you love, life could be a dream, sweetheart.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스릴 만점 남자들의 핫 아이템이 있습니다. 일렬로 들어서는 자동차들. 그리고 일제히 무언가를 꺼내드는데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없으면 못 살죠, 이제는. 여행 갈 때도 이거 없으면 답답해서 안 돼요. 이거 할 때 손이 땀이 납니다.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바로 남자라면 드론 하나씩은 있어야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남자들의 입 아이템. 남자들의 스피드를 채워줄 레이싱 드론. 특수 안경인 VR을 끼고 진행되는 드론 레이싱.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이 VR을 통해 실감나게 보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좋은 풍경을 봤을 때 항상 이 카메라로 녹화를 하면서 제가 공유를 하면서 남들한테 또 보여주고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이 자연과 함께 밖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의 드론 레이싱 한판 승부. 3, 2, 1, 출발! 네, 드디어 4대의 드론이 출발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빠르게 날아가는데요. 마치 자동차 경기를 보는 듯한 폭풍 같은 속도감. 곳곳에 있는 장애물까지 요리조리 잘 도피해가는 선수들.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뭔가요? 장애물에 부딪힌 첫 번째 탈락자. 이들의 한치 양보도 없는 거침없는 대결. 안타깝게도 연달아 2번째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드론은 2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론 레이싱.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반바퀴 나왔다! 마지막 반바퀴. 승리를 코앞에 둔 상황. 그런데 너무 아깝네요. 네, 이분이 바로 오늘의 레이싱 승자입니다. 아까워 죽겠어. 뭐 먹을까요? 더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알아보기 위해 드론 마니아 조현준 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마니아답게 종류도 다양합니다. 몇 종류의 드론을 갖고 계시나요? 10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손가락 크기의 작은 드론부터 1m가 넘는 초대형 드론까지 다양한 모양만큼 용도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드론들은 다 촬영을 위한 드론들이고요. 멋진 영상을 담는 촬영용 드론. 사람이 촬영할 수 없는 부분을 드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화나 방송에서는 드론 영상을 적극 활용 중인데요. 특히 탐사 보도나 재해 현장, 스포츠 중계에서는 오히려 드론 촬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드론은 카본 프레임을 이용한 드론이고요. 기동성과 성능에 초점을 맞춘 레이싱 드론의 경우 가볍고 강도 높은 카본 소재가 대부분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 제로백 3.4초를 자랑하는 드론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완구형 드론들은 심야할 때. 완구형 드론은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아 드론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제격이라고 합니다. 드론 시장의 성장과 함께 드론 전문 매장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 몇만 원대의 연습용 드론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드론까지
고가이다 보니 떨어뜨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떨어뜨리거나 고장난 에피소드 같은 조금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3년 전에는 제가 제주도에서 바다를 찍다가 드론이 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해녀 2분을 섭외를 해서 건지려고 했건만 해류에 떠내려가서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용궁을 잘 찍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드론은 조심해서 날려야 합니다. 고층 건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할 경우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은 규제가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도 한정적. 서울권에서 허용된 구간은 단 4곳뿐입니다.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 최근엔 드론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농약 살포부터 택배 운반까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가 하면 사람의 접근이 힘든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궁무진한 드론의 진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 카톡쇼. 오늘은 강명도 교수 그리고 송지영 아나운서가 함께해 주셨는데 어땠나 궁금해요. 자동차를 좀 더 좋은 거 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강명도 교수님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캠핑카라도 타고 우리 가족들, 여기 있는 가족들과 함께 평양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꾸 평양, 막, 그리고 약간 그 통일을 꿈꾸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덕후들과 함께하는 카톡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It's time to celebrate and have a good time.